그게 결국은 운명이 있구나. 이 팔자구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팔자를 가진 사람은 그러면 왜 다릅니까? 라는 거.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쌍둥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 결혼 24시에서 나왔거든요. 예. 쌍둥이였는데 둘이 다 백혈병이었어요. 예. 근데 동생은 죽었어요. 예. 좀 심해갖고. 예. 그래서 언니는 완쾌됐다는 건 아닌데 지금 5개월 됐어요. 생후 5개월. 예. 동생이 먼저. 그러면 그때 세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백혈병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럼 나는 근데 왜 쌍둥이인데 응. 먼저 하나가 저를 죽나. 예. 그때 굉장히 쌍둥이에 대해서 네. 그 풀이해놓은 게 네.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나올 건데 합사주 하는 거 분야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러고 제가 나름대로 검증한 사람이 우리 친척 중에 있거든요. 전공 가지고 내가 이야기할 때 원래 이야기할 거고. 예. 이 생후 5개월이란 말입니다. 예. 너무 짧은 기간인데 너무나 일생이 다른 살고 죽고 또 완전 그렇지.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크다게 보는 요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 보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점검해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같은 사주인데 왜 다르게 사느냐. 그것은 다른 어떤 우리 학문한 분야에 있어서는 모친에 따라서 태어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또 모친이 가면 그렇다 치자. 결혼을 누가 하고 하느냐에 따라 배우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그런 학문적인 배경으로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그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에 있어서의 우리 좀 쉽게 얘기합니다. 강일이 흘러가는데 이 나뭇잎이 그 강에 흐르는 물살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는 되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꼭 반동 기질이 있어 그런가 몰라도 올라가려거나 서로 막 이렇게 자기가 안 되는 길로 나가려는 그거는 결국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자기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를 누구를 택할 것인가? 어떤 차를 탈 것인가? 내가 직업을 뭘 가질 것인가? 네가 꼭 이 직업이다가 아니라 이 범주 내에서 너는 이런 이 운명에서 이게 그런 그릇인데 운이 나쁠 때는 이걸 따라간단 말입니까? 다른 걸 자꾸 한단 말입니까? 운의 흐름이 따라서 안 되는 것만 골라가더란 말이지. 뼈래 가면 수월할 낀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니는 요 길을 가야 된다. 거기에 네 고통이 덜하다. 이런 걸 우리는 가르쳐 준다는 거지. 뭐다는 아니고 뭐 되는데 결국 선택권은 누구한테 주어져 있다고요? 개인 본인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대갖고 무조건 100% 다 맞추냐? 그건 아니다고 봅니다. 개인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네가 이 직업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너는 큰 무리 없이 행하시고 운까지 봐주면 이 분야에서 너는 나름대로의 네 목표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딱 무엇이다. 백발백중 맞춘다. 물론 고수들 중에서 몇 분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모두 다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은 어느까지 제시해 줄 수 있고 이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제시해 주는 거기 고수와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똑같은 명조라도 다른 이유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과 농부 벌 키운다 했지요. 당신은 나라의 황제지만 나는 벌들의 황제다. 누가 맞다나요? 긴 항축 계산에서 진술 충분히 다 형성되지 않습니까? 기미일주의. 나중에 가면 예시를 하면 나올 겁니다. 그렇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운명학이 있는데 운명학의 어떤 기원. 며칠 전에 신불산에 딱 갔는데 하늘을 보니까 이야 몇 년 만에 그랬죠. 깨끗한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대요. 그리고 그 많은 별 중에 우리 도시에 살다 보니까 별 볼 기회가 그냥 은하지 않다 아닙니까? 그때 딱 봤으니까 저 뚜렷한 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옛날 사람들도 분명히 이 하늘의 별자리하고 인간사하고 뭔가 결부시켜서 연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결국 이 점성술 아닙니까? 그죠? 서양에서도 점성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별이 어느 위치에 가 있었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결국 이 별자리하고 그런 것 위치는 뭐하고 우리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그 계절적인 요소가 밀접한 연관을 맺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의지를 한다고 해? 그 자연의 거대한 그거에다 의지해가지고 뭔가 있을 것이다. 응? 그런 요소에서부터 뭐 어떤 운명학적 요소가 시발되지 않았겠느냐. 그래 된다. 그러니까 운명학의 발단은 뭐 복지시가 하죠. 중국의 상고시대 때에 복지시가 용같이 생긴 말 등에 하도 무늬가 이렇게 똑똑똑똑 있는데 그 무늬로 묶어서 선천수가 형성되고 이걸 가지고 기륭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요소들부터 운명학의 시발점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내 존재에 대한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다 보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나왔을까 의문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지게 되죠. 그러한 물음에서부터의 최고의 마지막에 과연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런 질문은 서양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 시발점이 된 것이 그 단어가 뭐라고 해? 태극. 그 태극은 바로 역이라는 중요소 중에 바로 이러한 요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명학적 요소까지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동양 철학의 가장 근간이 되어 있는 걸 찾아라. 우리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역이라 하죠. 역. 그게 뭐냐? 역이라 하거든. 이 우주 만고 불변의 진리. 우주 만고 불변의 진리가 역이더라. 역. 왜 역이라 받느냐? 끊임없이 이 우주는 변한다. 변한다는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동양의 사고방식에는 그 뿌리에 역이라는 것이 아주 빡 박혀가 있다. 뭐더라? 변한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자연이 변하듯이 이 해와 달의 합성을 한 말이죠. 응? 그런 것부터 시작되더라. 요 단어에서부터는 또 다시 제가 설명을 해 나가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비롯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역이라는 것이 중국 고대 때는 제사 지나고 종묘 제례하고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점을 친 거다 말이죠. 점. 자, 여기도 우리 알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봅시다. 지금 역학을 한다는데 역학이 주역을 말하는지 명리학을 말하는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구분을 안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맞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명리학이고 사주학이고 일반 사람들이 역학하는 것은 주역을 말합니다. 그럼 주역하고 명리하고 같느냐? 다릅니다. 주역하고 명리학은 다릅니다. 역학한다고 하면 그 어려운 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어려운 걸. 물론 이 어렵죠. 주역 한문 실력도 다 좀 어렵다고 보고 원문을 생각하니까. 그러나 해설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깊이 딱 정동해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되지만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주역의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더 깊이는 전문가한테 배우셔야 되고, 요 주역의 기본적인 베이스만 하고, 그 뒤에 나가서는 좀 더 본격적인 명리학, 여기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핵심은 요겁니다. 명리학,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물어보면 역학한다는데, 역학하고 명리학이 뭔가 다른 걸 알아야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본 베이스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주역은 말 그대로 점치는 것, 점친다, 점찍간다, 점친다는 것은 주역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명리학은 점칩니까? 명리학은 점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다른 사주 관지학으로 가지고서 하는 학문 중에
개를 뽑아가지고 같이 응용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 뭐 대정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뭐 그 분야는 또 그 분야에 사는 거고 일단은 유김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 그러나 이거는 명략은 점치는 것은 아니다. 즉 이수신도 전쟁 나가기 전에 오늘 일진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나오고 제갈공명도 자연의 입법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러한 그 주역과 명략은 다른데 흔히 역학이라 하면 고마 이거 다 뭉뚱그리 섞어가지고 기문도 있고 태월도 있고 유김도 있고 자미두수도 있고 뭐 대정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들이 있는데 다 묶어가지고 막 역학이다. 그죠? 그거는 다 묶고 역학이라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역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 기본 틀을 가지고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역학에는 포함됩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주역과 명략과 각자 나름들은 도구들은 하는 분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역학한다 하면 이 주역인데 이 주역의 어떤 기원부터 해갖고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만 좀 알고 가시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분명히 그 내 존재의 근거, 이 우주의 어떤 근거, 우주의 본체, 본질, 실체가 뭐냐 다 나왔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즉 해와 달의 합성에서 이 역이란 글자가 비롯되었다. 우주 만고불변의 진리가 여기다. 동양적인 사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동양적 사고. 동양 모두는 아니고 특히 중국과 한국과 이런데 일본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얘기다. 해 뜨고 달 뜨더라. 이게 끊임없이 변하더라. 그거 진리 아니냐? 이거 누가 부인할 수 있느냐? 없다. 또 도마뱀 형상을 땄다. 12가지의 어떤 도마뱀이다. 색깔 변하는 카멜레온 같이 변하는 끝에 변하는 이 12가지도 뭐 그런 12가지 간지였던 의미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도마뱀 형상을 따서 나왔다. 봄, 여름, 가을, 1, 2, 3, 4, 5, 12개월 있죠. 그런 개념에서 나왔다. 이 역이라는 것은. 즉, 자연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하나의 진리로 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설에서는 하늘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서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늘을 우러러서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런 요소에서 나왔다. 그 단어가 바로 역이더라. 뭐, 그전에는 기장력, 연상력, 하은, 주, 춘추, 전국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주역은 어느 시대 때 주로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이야기한다고요? 주나라 시대 때 역학이라서 주문왕에서부터 어느 정도 체계화시키 돼서 주역. 그러나 흔히 말하는 주역, 역경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역경은 유가 시대 때의 공자가, 그 춘추 전국 시대, 그때 공자가 그 제도들과 함께 경상하 말고 그 뒤에 10가지 날개를 달았다. 10익. 그걸 붙여서 다 합해가지고 역경, 주역. 그거를 사실 말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좀 더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행위상학과 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경 말고의 부분을 합쳐서 우리는 흔히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주역이라 한다. 사람과의 어떤 관계와 자연과의 어떤 관계, 이치를 밝혀낸 그러한 이론적인 책이 주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주역이라는 의미는 이제 아시겠지? 그 이전에 역이라는 개념은 우주의 진리가 변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진리는 뭐냐? 영어로 쓴다면 굳이 억지로 맞추면 체인지란 말이죠. 동양 철학사 풍우란 씨, 그 다음에 하버드에 그 주역학과가 있다는데 그 주역이라는 말은
영어로 주역학과가 주역이 the book of changes. The book of changes란 말이 바로 이 주역이란 말이에요. 주역.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동양사상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은 경제는 바로 주역이다. 역경, 시경, 서경, 역경하죠. 사서삼경 할 때. 우리가 과거 시험을 볼 때 기본적인 텍스트,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5경까지 하면 그것은 역경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게 주역이라고 주역. 네, 그렇습니다. 제 설명이 그렇게 안 빠르지? 예. 그리고 이게 어쨌다면 뭐고? 그 변화는 그건데, 변화는 이런데, 이 우주에 뭔가 처음에 생겼을 적에 뭔가 생긴 그 근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주의 본질. 여기에 보니까, 그 우주가 생성되어 있는 경전에 보니까, 우주가 생성되게 된 그 본질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이 우주가 생성된 그 본질이 뭐냐? 거기서 밝혀놓은 그 단어가 뭐라고 해? 그것이 우주의 본질을 역경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더라? 우주가 생기는 본질이 우주의 본질이 바로 태극이더라. 우주 만물이 생성 전개되는 근원, 우주 만유 전부며 존재 그 자체, 그것이 역경의 태극이더라 나와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해보면요, 자 보십시다. 쉽게는 내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그거 제일 의문이지. 내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내는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엄마라는 음양의 조화로 내가지고 내가 생성되었다. 이것이 아버지는 그 아버지 쫙 끝머리로 가니까 다 하니까 다 한 뭘 썼다고 해? 다 할 극자를 쓴 거라. 맞죠? 그래서 한자에서 그게 그 끝머리 극이더라. 그럼 이 우주에는 인간만 존재하느냐? 아니고 우주 삼라만살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는데 이런 것은 다 어디 있어? 별들은 다 어디 있어? 그래 클 태자를 붙여갖고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게 바로 태극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이 태극의 어떤 개념이 유사성을 띠는 서양에서는 God, 하나님의 개념에 속성하고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단어만 그래 썼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의 태초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질서 잡혀갖고 제자리 하늘과 땅이 생기고 하기 전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혼돈, 카오스, 그죠? 혼돈, 배운, 잉태하려고 하는. 그래서 태극이 그 다음에 나타난다. 그런 이치로서 그러니까 무극이 태극이다. 무극이 태극이라는 것은 주돈이 태극도설에 무극이 태극이라는 것은 바로 이 혼돈의 상태에서 이 태극이 잉태하고 배운을 거쳐서 잉태해서 태극이 나타났다. 태극생, 그 다음에 양이, 주역사전에 양이생, 사상생, 팔계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태극도설에서는 동이 다하면 양이 다하면 동이 다하면은 정이 생기고 뭐 정이 다하면 동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이 무극이 태극 무극동, 동이 생양. 이 동이 다 하고 나면 동극이 동이 다 극하고 극까지 다 돌아가고 나면 이제 음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주돈이 태극도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무극이 동해서 그다음에 양이 생기고 동이 극하기 달하면은 그다음에 음이 생긴다. 예,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에서의 이론이 주역에서 태극의 사상이 나왔다는 것.
그래서 이 우주에는 어디서 비롯되었나? 무고, 혼돈, 배원을 거쳐서 태극에서부터 우주의 본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 뭐, 태극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된 그 근원이 본질이니까 신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제했듯이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된 그런 근원이 태극이다. 동양에서는 그래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 그림으로 도식화시켜 나타내보자. 그림으로. 태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원의를 갖다 우리 완전했던 개념으로 보고, 그죠? 원을 완전했던 개념을 보고, 안에 이렇게 굴곡이 딱지가 있습니다. 굴곡이. 와, 택을 그리는데, 와, 이 가운데 이 말이 들어가 있네. 새 을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S자가 왜 택을 그리는데 원만 그리면 될 거로, 와, 이 S자를 그리면, 그냥 좀 뒤에 S자가 그려놨습니다. 옛날에 그 태국 도서에는 그냥 동그란 그대로 있어요. 안에 이 연 이유는 바로 들어오시라고 하지. 이해가 좀 되시지요?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라서. 조금만 기다리다가 합시다. 저 뒤쪽에 좀 앉으시고요. 들어오세요. 자, 전이 한 단계 올라가 업그레이드 돼가 역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역경 주역이라면은 육아시대 때 공자가 시빅을 붙여가 그때부터의 의미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경전에도 해설을 부스를 붙였다 이 말이죠. 경이라는 데다가. 그래서 이 태극을 갖다가 우리 그림을 도시화 시켰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 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의미고 그 안에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즉 이게 바로 이 태극은 바로 양과 음이라는 이런 속성으로서 형성되어 있더라. 하나로서 존재하려고 해서는 한계 갖고 존재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듯이 남자 여자가 있어야지만이 새끼를 낳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고. 암술과 수술, 암컷과 수컷, 또 달리 태양과 달, 즉 낮이 있으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밤이 있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상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 이 두 가지가 공존될 때에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존재하더라. 이게 앞에 있을 때는 결국 이 뒤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고 다시 이걸 가만히 있다가도 다른 게 돌아가면서 가만히 있는 건 없죠. 변하면서 이렇게 다 뭐 앞뒤로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다 이분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때 존재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가 왜 그 가운데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냐 이거죠. 이렇게 생기면 안 되냐 이거죠. 가운데 그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든지 뭐 옆으로 하든지.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시간적인 개념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적인 개념하고 생명력이라는 그런 요소. 시간과 이거는 시간적인 거와 개념과 생명력이라는 어떤 개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림입니다. 자, 양이 지극할 때, 태양이 중춘에 떨어가지고, 태양이 어느 정도 가장 양기가 머물렀을 때는 그 뒤에 뭐가 서서히 되기 시작한다고요? 밤이 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가장 지극할 때는 그 뒤에 뭐가 뜨기 준비한다고요? 해가 뜰 준비를 한다. 가장 밤에 그게 많을 때, 이 낮에 태양 일조량이 많을 때, 요거 시간적인 어떤 변화에 취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그냥 모양이 좋아라 한 게 아니고, 그런 요소로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보니까네, 동그란 거 하나 있는 거 있죠? 여기 뭐 이렇게 있고. 그 말은, 양이라서 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양 중에 뭐가 항상 숨어 있다? 음이 항상, 양이 극할 때는 그 뒤에 음이 하나 숨어 있고, 음이 극할 때는 그 뒤에 양이 하나가 숨어 있다. 그래서 동짓달 다 자월이 동짓달이 가장 겨울의 요소의 강한 요소 아닙니까? 자에서 뭐가 한다? 일양이 인다.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지. 자월의 일양이 인다는 이치를 가지고 동짓달 아닙니까? 동짓달. 음력 11일입니다. 음력.
음력 11일 날, 우리 기본적으로 삼국지 이야기도 하면 되는데, 삼국지에 적벽 대전이 언제 일어났나 하면, 언제 일어납니까? 적벽 대전이 몇 월 달에? 동짓달에 일어나죠. 그죠? 중위도, 그러니까 우리 북방이 중위도에 겨울에는 무슨 바람이 붑니까? 북서풍이 분다 아닙니까? 동짓달에 이게 보름 전후로 전쟁이 나거든요. 자일 때는 일양이 일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양의 기운이 일어난다 안 한다. 그 중에 어느 한 그 시점에 한 2시간 정도는 양의 바람이 일어나게 돼 있다. 양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북서풍이 내 부는 게 아니고 그 시간대는 뭐가 분다고요? 동남풍이 분다는 코이치라는. 그 자일양이 난 거기 그거라. 그걸 갖다 아주 그하게 이제 활용했었는데 썼겠지만 책사들을 붙여갖고 뭐 전문을 보고 막 그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죠? 뭐 그런 것도 여기다 포함. 근데 언제 어느 시점에 그 약간 지축이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왜곡이 좀 있잖아요. 날짜에 있어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언제 나야 되는데 그 시간 좀 맞춰달라고 기후제도 지내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굴곡이 있는 이유는 시간이 변화해서 그 양이 지극할 때는 음이 되고 음이 일고 그 다음에 음이 지극할 때는 양이 그 뒤에서 또 생성 일양이 인다. 그래서 자에서 일양이면 당연히 그 반대인 어디에서 일양인다고요? 오에서 일음이 그죠? 일음이 인다. 그렇지. 아니 그 지지할 때 배울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좀 쉬었다가 그 뒤에 양이로부터 해가지고 사상으로 가서 하는 거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